많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의 병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많게 이야기하면 50%, 좀 적게 얘기하면 30%는 원인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유대인 기자입니다. 천식은 국내에서 유병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질병인데요. 실제로 지난해에만 천식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약 13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천식으로 인한 사망률과 입원율도 월등히 높아서 OECD 가입국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식 중에서도 표준 치료요법으로도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고 악화가 반복되거나 폐기능 감소가 나타날 수 있는 환자군이 있는데요. 천식의 마지막 단계로 분류되는 중증 천식입니다. 국내 중증 천식의 유병률 또한 2002년 3.5%에서 2015년 6.1%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더욱이 천식 사망률은 이러한 중증 천식 환자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증 천식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 관리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헬스조선 질병백과TV에서는 세브란스 병원 알레르기내과 이재현 교수님을 모시고 중증 천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팩트폭격기 알레르기내과 이재현입니다. 팩트폭격 이재현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천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천식의 원인은 뭔가요? 이게 좀 유전성이 있는 질병인가요? 네, 천식은 유전적인 질환이면서도 환경적 질환이죠. 그래서 유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떤 특정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환경적 원인이라고 하면은 진먼지 진드기나 아니면은 곰팡이, 아니면 최근에 이제 많이들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들, 털, 비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아주 대표적인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한 50% 정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천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는 한 2배 정도 천식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부모님이 앓고 있으면 거의 자녀에게 절반의 확률로 나타나는 거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이게 좀 기침이 많이 나면은 천식인가요? 이게 정확한 진단법이 좀 애매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천식은 20대 때부터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만성 기도 질환 중에 하나고, 이제 3대 증상이라고 하면 호흡곤란, 천명, 또 가슴이 답답함, 그다음에 기자님 말씀하시는 기침 같은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게 감기에 걸려서 이런가? 심한 감기에 걸리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독감인가? 그래서 좀 며칠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면 좋아지다가 또 좋아지니까 또 병원에 잘 안 가게 되죠. 그러다가 또 겨울바람을 쏘인다든지 여름에 에어컨 바람을 쏘이면 또 갑자기 휙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또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래서 이렇게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데 이게 감기인지 천식인지 모르다가 그러다가 한 번 명의를 만나서 환자분 이거 천식기가 있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천식의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오시는데, 오시면 항상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엑스레이는 정상이래요. 엑스레이는 정상으로 나오나요? 그럼요. 천식은 항상 엑스레이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는 환자들한테 엑스레이 또 찍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저 엑스레이 정상인데 또 찍어요? 네, 정상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찍습니다. 엑스레이가 정상이 아니면 저는 제가 안 볼 거거든요. 딴 곳 가셔야 돼요. 다른 과로 제가 보내버릴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항상 정상이어야 하고, 그런데도 밤이면 밤마다 찾아오는 호흡곤란, 쌕쌕거림, 가슴 답답함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좀 숨쉬기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군요. 기자님은 없으시니까, 저도 없으니까 사실은 환자의 그 답답함을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진단은 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래서 진단을 병원에 왔을 때 환자가 숨이 안 찬 경우가 많아요. 환자가 숨이 안 차다 그러면 숨이 차게 하는 메타콜린이나 마니톨이라는 약품을 써서 증상을 유발시켜 봅니다.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약품을 써서 하는 기관지 유발 검사를 시행하거나, 아니면 이건 천식은 알레르기 원인에 의한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객담에서 호산구라고 하는 알레르기 세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관찰하고나 아니면은 호상구성 염증을 요즘은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산화호기 질소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호상구 염증을 측정하거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알레르기 원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제가 원인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등에다가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알레르기 물질을 이렇게
피부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진먼지, 진드기가 있는 원인인지, 뭐 개, 고양이, 털이 원인인지, 뭐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방법. 아니면 환자가 진짜 병원에 왔을 때 응급실을 통해서 오거나 아니면은 외래에 왔을 때 호흡곤란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폐기능 검사를 2번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폐기능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제라는 천식약을 흡입을 하고 폐기능이 딱 좋아지면 뭐 100% 천식입니다. 그 약을 넣었을 때 좋아지면 천식이다. 네. 그리고 운동 좀 부하 검사 이런 것도 좀 운동 유발성 천식도 아주 일부에서 있는데요. 일부에서? 네, 일부에서 있어서 운동 부하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천식이랑 좀 중증 천식에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체 천식을 100%라고 놓고 보면 중증 천식이 한 5에서 10% 정도. 근데 그 5에서 10% 정도 되는 중증 천식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의료비를 사용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입원이나 천식 사망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치료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식의 이제 여러 그 치료 가이드라인들을 보면 아까 천식의 마지막 단계라고 소개하셨는데 1, 2, 3, 4, 5단계의 치료가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 4단계 끝 아니면 5단계에 해당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끝판왕이다 이런 표현 좋아하는데 마지막 단계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표준치료요법, 흡입 스테로이드 고용량, 흡입 스테로이드와 기관지 확장제를 열심히 쓰더라도 폐기능의 호전이 잘 없고 그런 분들이 이제 중증 천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중증 천식의 특징은 천식이 잘 조절이 되다가도 약한 자극 아니면 감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천식이 쉽게 악화되는 거예요. 천식이 악화된다는 것은 심한 발작이 오는 거거든요. 발작. 내가 잘 지내고 있다가도 감기에 걸리거나, 우리 여름에는 에어컨 틀잖아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겨울바람이 불잖아요. 그런 거 들이마시면 갑자기 목이 확 조여면서 숨이 차버립니다. 찬바람을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차고 건조한 공기가 천식에는 무척 안 좋죠. 천식 환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식 환자들의 대부분이 비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천식만 치료하고 싶지 비염을 치료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비염을 치료하면 천식이 또 엄청 좋아집니다. 상관관계가 좀 있나요?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천식이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부터 비염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비염을 같이 조절하면 지금 있는 천식도 엄청 조절이 잘 됩니다. 그러면 지금 좀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분들한테는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나요? 네, 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는 이제 뭐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죠.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가 걸리면 당연히 천식은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논문도 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천식 환자들, 특히 중증 천식 환자들이 병원에 오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안 와서 흡입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들을 리필해가지 않으면 오히려 천식 관리가 안 돼서 더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증 천식 환자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치료들을 병원에 와서 잘 계속 이어나갈 걸 권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럼 현재 우리나라 천식 현황이 좀 궁금한데요, 교수님. 그게 발견이 어렵다 보니까 치료 지속률이나 이런 것도 좀 낮을 것 같아요. 발견도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환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하니까 이제 신경을 잘 안 쓰게 되면은 잘 안 오게 되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의 천식 조절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천식 치료제의 근간이 흡입 스테로이드와 흡입 지속형 베타 항진제라고 하는 흡입약이거든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분들은 흡입약을 사용하라고 하면 좀 거부감을 느끼죠. 나를 환자 취급한 환자 맞잖아요. 환자 맞는데 환자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흡입약을 주면 굉장히 좀 디프레션에 빠지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흡입약을 잘 안 써요. 흡입 스테로이드가 나오기 전에는 그럼 무슨 약으로 치료했냐? 먹는 스테로이드입니다. 먹는 스테로이드. 먹는 스테로이드는 뭐 의사나 환자나 다 알고 있듯이 그게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작용들이 있죠. 먹는 스테로이드는 오래 먹으면 살찐다, 푸싱 증후군이 생긴다, 고혈압 생긴다, 당뇨병 생긴다, 어린아이들한테 먹이면 키 안 자란다. 그런데 흡입 스테로이드는 거의 그런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들어서 꼭 뭐 우리 환자들도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스테로이드 포비아를 우리 이제 극복을 좀 해야 된다. 극복을 해야 된다. 이 모든 스테로이드가 다 위험한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한 스테로이드는 꼭 사용을 해야 된다. 특히 이런 천식에서 사용하는 흡입 스테로이드는 전신 스테로이드와 달리 그런 부작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중증 천식으로 좀 네. 돌아와서 그냥 천식도 좀 일상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중증 천식 분들은 좀 어려움이 되게 심할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직업이나 일상생활하는데 뭐 특별한 부작용이나 이제 어려움이 따르나요? 그럼요.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흡입 스테로이드하고 흡입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면 95%의 환자에서 네. 직업이나 아니면 학업에 전혀 지장이 없다. 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전혀 지장이 네. 없고 그 일상생활에는 운동이 포함된다. 아.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중증 천식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폐기능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그런 걸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쉽게 악화가 온다. 아, 갑자기 악화가 쌕쌕거리구나. 갑자기 쌕쌕거리고 네. 힘들어져가지고 아무리 기관지 확장제를 뿌려도 응급실에 실려오게 되는 상황들, 그걸로 인해서 입원하게 되는 상황들, 또 거기에 폐렴 합병이 생기면 잘못하면 목숨에도 위협을 사망까지. 받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저한테 다니는 어떤 이제 환자들은 자기 잘 때 너무 무섭다. 아, 갑자기 네, 증상이 그럴까 나타날까 봐. 아침에 일어나면은 네. 남편이 한 번씩 안아주는데 되게 고맙다. 아. 내가 오늘도 이렇게 일어난 게 참 다행이다. 아, 그 정도로 네. 증상이 되게 네.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 걸로. 그렇죠. 네. 그러면 중증 천식도 그 일반 천식처럼 충분히 치료로 조절이 되는 질환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중증 천식은 사실은 옛날에는 약이 없어서 네. 응급실을 들락날락, 아, 입원을 들락날락. 그래서 응급실 간호사들이 얼굴을 다 알았죠. 그 정도로 이제 자주. 또 오셨네. 아. 네, 누구누구 씨 또 오셨네. 뭐 이렇게 됐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새로운 신약들이 이제 많이 네.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질병 조절제들 중에서도 생물학적 제제 생물학 처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데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알레르기학 분야에서도 생물학적 제제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알레르기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물학적 제제는 이 중증 천식을 타겟으로 네.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중증 천식을 타겟으로 해서 FDA 어프로벌을 받은 약이 한 4가지 네 가지. 정도 되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죠. 7월 1일부터 한 가지가 급여가 보험이 되는. 아, 그러면 좀 더 환자 접근성이 네. 높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서 아. 그 약이 급여가 이제 10년 만에 된 거예요. 이제 그게 급여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중증 환자들도 치료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생물학적 치료제는 폐기능을 호전시켜주는 것도 일부 있지만 그것보다는 악화를 막아주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중증 천식의 문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악화가 1년에 2번 이상 되는 거거든요. 2번. 악화가 되는 것이 이제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적 제제를 계속 투여를 하면 그 악화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일반 천식과 다르게 중증 천식도 치료 기간이랑 그리고 완치 여부도 좀 궁금한데요. 그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팩트 폭격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천식은 완치 없어요. 아. 그 환자들이 저한테 매번 물어보는 것 중에 선생님 저 이 병이 완치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항상 드리는 대답은 천식은 고혈압이랑 당뇨병이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만성질환처럼. 네, 고혈압이랑 당뇨병이 완치되는 거 보셨어요? 완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95%의 환자는 운동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5에서 10%에 해당하는 중증 천식 환자들은 지장을 많이 받죠. 아. 그래서 특히 중증 천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생활 습관 하나하나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고 네. 투약 하나하나 정말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실내 관리라든지 또 본인의 그 생활 습관 개선이라든지 네. 악화를 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 우리나라의 독감 시즌은 네. 9월 말부터 이른 봄까지죠. 네. 그때는 꼭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폐렴 구균 백신 있죠? 폐렴 네. 구균 백신은 평생 한 번 맞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5년마다 리뉴얼해서 맞아야 되는 게 있는데 2가지 다 하셔야 돼요. 2개 다. 네. 아. 그 2가지 백신은 꼭 하셔야 네. 됩니다. 그 다음에 감기에 안 걸리게 감기 안 걸리게. 그러려면은 마스크 마스크. 잘 네. 쓰고 다니시고 네. 그 다음에 손 씻기 손 씻기. 중요하고 기침 예절 네. 이런 거 잘 지키시고 위생 수칙을 네. 잘 지켜야 된다. 잘 지키셔야 네.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말씀 주셨던 거 외에도 이제 평소 좀 생활 습관 관리나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떤 것들을 좀 중증 천식 환자들이 지켜야 될까요? 특별히 이제 천식 악화에 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은
환경오염, 뭐 미세먼지 흡연, 같은, 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미세먼지가 이제 요즘 문제가 되죠. PM 2.5가 나쁨 이상이면은 안 나가는 게 최고고, 나가신다고 하면은 N94 이상. N94 이상. 네, 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흡연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당연히 천식 환자가 담배를 피울 리는 없고요. 네, 간접 흡연도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직접 흡연보다 간접 흡연이 더 안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직접 흡연은 피는 사람이 필터를 통해서 피고요. 간접 흡연은 필터를 통하지 않은 연기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안 좋아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한테 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안 만나시는 게 좋죠. 만약에 이제 천식 환자들 중에서도 일부 네. 내가 이 담배를 끊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끊으셔야 되는 이유가 네. 흡입 스테로이드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담배가. 치료제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치료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연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 미세먼지가 있을 때 이제 94 이상의 마스크를 쓰라고 권장을 해줬잖아요, 지금. 근데 천식 환자들 숨쉬기도 좀 제대로 힘든데 요거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 더 힘들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안 나가는 게 제일 좋고요. 안 나가는 게 제일 좋고, 나가실 거면 그래도 쓰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미세먼지는 그 먼지 자체로도 문제지만 그 먼지에 붙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황화수소라든지 아니면은 NO2 뭐 이런 질소 화합물들이 그 먼지에 다 붙어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고, 그런 것들이 이미 천식 악화를 일으킨다고 뭐 이미 많은 논문들이 뭐 동물 실험 뭐 이런 걸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시면 마신 만큼 나빠요. 그래서 저희 학회나 아니면 또 호흡기 학회에서 이미 행동 수칙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1번이 안 나가는 거예요. 1번이. 이불 밖은 위험해. 안 나가요. 역시. 치료가 필요한 시점과 이제 어느 진료과를 가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일단 천식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처럼 주치의를 한 명 꼭 정하셔야 돼요. 이게 치료를 받다 안 받다 하는 질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의 주치의를 꼭 정하셔야 되고, 굳이 대학병원을 다닐 만한 병은 아닙니다. 경증 천식이라면. 그렇지만 중증 천식 환자들, 특별히 조절이 잘 안 되는 천식은 꼭 상급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치의를 한 명 정하셨으면 잘 가셔야 돼요. 1년에 한 서너 번 이상은 꼭 자주 가고, 그 다음에 폐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내 폐기능이 혹시나 떨어지고 있지 얼마나 않은지. 주기적으로 받아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천식인 경우에는 한 2에서 4개월에 한 번은 2달에서 4달 사이에, 4달 사이에 한 번은 하라고 돼 있고요. 만약에 천식 발작을 한번 경험했다. 그러면은 2에서 4주 뒤에는 꼭 다시 치료 뒤에 회복된 거를 확인하라고. 한 달 내로. 한 달 내로 다시 확인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진료과는 뭐 알레르기 내과나 호흡기 내과나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이런 데 다니시면 되고요. 어떤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천식 행동 지침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처럼 요 정도면은 파란색, 요 정도면 노란색, 빨간색 상태에 따라서 그런 거를 주시는 게 있는데, 그걸 판단하는 지침은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가 있어요. 이걸 내가 몇 번 뿌렸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얼마나 숨을 강하게 내쉴 수 있는지 보는 기계가 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그거 시키면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는 건데 한 350쯤 나왔는데 오늘은 불어봤더니 숨도 쌕쌕거리고 한 150이다. 이거는 병원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자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요즘은 또 좋은 시대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거기에 투약에 대한 알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은 어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학회에서 만든 건가요? 학회에서 만든 어플은 없고요. 요즘 최근에 검색해 보시면 천식 뭐 이렇게 어플 하면 뭐 민간에서 만든 민간에서 만든 어플이 굉장히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혈압이나 혈당 관리하듯이 자기 매일 최대 후기 유송량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투약이 잘 됐는지를 관리하고, 내가 병원에 갈 날짜를 입력해두고 잘 갈 수 있고, 뭐 그런 셀프 매니지먼트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자기 관리가 결국 중요하다. 꾸준한 치료를 위해서는 자기가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또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돼요. 주변에서 가족들도 관심을 가져줘야지 이 환자가 관리가 되죠.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내버려 두면 관리 덜 하십니다. 교수님,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건데 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안 하는 게?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은데 이게 뭔가 병을 진단을 받으면 약을 쓰기보다는 뭔가 자기 자신을 개선해서 병을 치료하고 싶잖아요. 뭐 먹는 걸 저도 그렇죠. 바꾼다거나.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요즘 혈당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내 몸을 내가 스스로 고쳐봐야 되겠어. 그죠. 그래서 숨이 차니까 열심히 운동하면 내 폐활량이 늘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숨이 찬데 목숨 걸고 운동해. 막 쌕쌕거리면서. 그럼 제가 왜 그러세요? 왜 사소한 거에 목숨 거시죠? 지금은 운동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이미 천식 증상이 있을 때는 운동은 아주 위험하고요. 한두 달 열심히 흡입 스테로이드하고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를 잘하면 아주 증상이 조절이 잘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운동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요. 95%가? 일부 환자에서는 운동 때 약간 쌕쌕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라는 거를 병원에서 줘요. 그거를 운동 전에 한 15분 전에 워밍업 하면서 옷 갈아입으면서 딱 한번 뿌리면 운동할 때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3대 300 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몇 pet이요? 700이요? 300. 300. 깜짝이야. 잘못 들은 줄 알고. 그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운동을 하실 거면 아까 말씀드린 에어컨 바람이나 겨울바람 같은 바람을 쏘이는 운동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뭘까요? 그러면 제일 안 좋은 운동일 것 같은 거. 뭐 달리기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달리는 시간이 문제죠. 자전거 이런 거. 자전거 달리기 해도 돼요. 근데 새벽, 밤. 약간 차가운 공기.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상황에서 하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조깅, 뭐 새벽 산행 이런 거 별로 안 권합니다.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싶으면 에어 컨디셔닝이 잘 되는 짐에 가서 하시기를 권하고 습기 있는 공기를 마시게 되는 운동이 뭐 있을까요? 그러면서 유산소인 거. 실내에서는 대부분 할 것 같은데. 농구 같은 거 말씀. 헬스? 아니면 수영 네. 느낌이 그렇잖아요. 거기서 수영을 많이 권해요. 수영 선수 제일 유명한 사람 떠오르는 분 누구 있어요? 펠프스, 박태환. 우리나라 박태환 선수가 사실은 천식 때문에 수영을 한 거예요.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맞네. 박태환 선수가 천식 때문에 수영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 선생님이 그 운동을 시켜야 되면 수영을 시키세요. 근데 하니까 너무 잘해. 근데 95%의 환자는 다 잘할 수 있다. 이왕 운동하실 거면 수영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새벽에 찬 공기 마시면서 하는 거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 치료 안 된 상황에서 폐활량을 올리려고 하시는 거는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일이다. 박태환 선수 지금도 치료 받고 있겠죠? 그건 모르죠. 그건 몰라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분들한테 좀 이거는 강조하고 싶다,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천식 만성 질환입니다. 만성 질환이고 완치는 없어요. 근데 완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관리를 잘하면 굉장히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병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같이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10년, 20년 뒤에 고혈압, 당뇨병은 합병증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천식은 관리 잘하면 합병증도 안 생겨요. 흡입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 쓰면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평생 그냥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일부 중증 천식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잘 하셔야 돼요. 요즘은 중증 천식 환자들도 좋은 약이 많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생물학적 제제라든지 흡입 스테로이드들도 하루에 한 번 쓰는 약들이라든지 이런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중증 천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재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증 천식도 제대로 알고 관리한다면 악화를 막고 또 삶의 질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상에 따라 전문의와 상담해 적절한 치료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